K컬처가 세계를 지배하는 슬픈 이유 상처받은 민족의 예술론. 대장금이 중동에서 방영됐을 때 90%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위를 했고 BTS가 빌보드를 평정했죠.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수상했고 여러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상위권을 차지하고 오징어 게임 시청 1등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았죠. 왜 하필 한국일까요? 오늘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먼저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수백만이 죽은 유대인들이 2차 대전 후 똘똘 뭉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를 장악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인들이 지금 세계 문화를 휩쓰는 이유는 뭘까요? 놀랍게도 같은 이유입니다. 극한의 고통을 겪은 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2024년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집단 트라우마를 경험한 민족이 더 깊은 창조력을 발휘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유대인은 그 고통을 지적 창조력으로 승화시켰어요.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스필버그. 한국인은 그 고통을 감정적 표현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네 아리랑, 이별과 한의 정서, 심청과 효심과 희생의 아름다움, 춘향과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사랑, 흥부가 선량함이 결국 승리한다는 희망, 요명의 눈동자.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까지 한 맺힌 우리의 역사, 임을 위한 행진곡, 민주화의 아픔과 희망, 봄날은 간다, 이별의 아쉬움과 그리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다룬 소설, 오징어 게임, 극한 절망 속 인간성, 기생충, 계급 갈등의 처절한 현실, BTS, 스프링데이, 그리움과 상실의 아름다운 표현, 유태인과 한국인들, 둘 다 상처를 예술로 바꾼 민족이에요. 그리고 한국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한입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할 수 없어요? 그만큼 한국인만의 고유한 감정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에요. 깊은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는 힘이 섞인 복합 감정이죠. 지난 5,000년 동안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과 1,000번 가까운 전쟁을 치렀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만 봐도 일본에게 36년간 지배당했고 6.25 전쟁으로 동족끼리 3년간 싸웠고 분단의 아픔을 76년째 겪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4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한국인은 이 모든 아픔을 원망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것을 용서와 포용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한의 힘이에요.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불굴의 정신. 가장 많이 상처받은 민족이 가장 관대한 민족이 됐어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선교사 파송 세계 2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 27,000명의 선교사가 175개국에서 활동. 자신들이 상처받았지만 다른 이들을 치유하려 해요. 2월 원조 기적. 1960년대까지 원조받던 나라. 지금은 세계 6위 원조 공여국 OECD 기준.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유일한 나라. 셋 용서의 외교. 일본에게 식민 지배 받았지만 한미일 동맹. 중국에게 1000년간 침입받았지만 최대 교역국. 러시아와 전쟁했지만 평화, 공존 및 실리 추구.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역사상 이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한 교실에서 우리는 누구와 친구를 맺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나와 같이 음식을 먹는 친구,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운 친구, 내가 하는 공부에 관심 있어 하고 같이 공부하려는 친구,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을 같이 나누려는 친구, 내가 부르는 노래를 같이 흥얼거릴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가족을 위해 목숨을 던진 친구.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보면 정말 그래요. 개화에 늦었을 때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 학교, 병원을 세워줬어요. 이화학당,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이 모두 미국이 만들어준 거예요. 산업화 시기에 막대한 원조를 해줬어요. 한국 유학생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인구 대비 미국 유학생 수 세계 1위, K-팝이 가장 사랑받는 나라가 미국, 한국은 미국 영화 해외 개봉국 중 1순위. 그리고 무엇보다 6.25 전쟁 때 37,000명의 꽃다운 젊은 미국 병사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어요. 이런 나라끼리 친구가 안 될 수 있을까요? 한국 드라마와 스토리가 세계를 감동시키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말해볼게요. 한국인만이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예를 들어볼게요. 미나리 이민자의 꿈과 좌절을 절절히 표현했어요. 2. 깊은 상실감과 그리움. 대장금 상처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겨울 연가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순수한 그리움. 태양의 후예 희생적 사랑의 숭고함.
3. 가족애와 희생정신. 한국 드라마의 영원한 테마, 세계인들이 잃어버린 따뜻함, 이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 불의에 맞서는 용기,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지, 이런 깊이 있는 감정을 어떤 나라가 한국만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할리우드는 화려하지만 얕아요. 한국은 소박하지만 깊어요. 그 깊이가 바로 상처의 깊이예요. 우리에게는 영적 갈망이 만든 기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영적 갈망이 강한 민족 중 하나예요. 통계를 보면 기독교 인구 29%, 아시아 최고 수준, 불교 인구 23%, 종교 간 갈등 없이 평화 공존, 종교 자유도 세계 10위권. 왜일까요?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를 더욱 갈망하게 됐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보세요. 일제강점기의 절망 속에서 해방을 꿈꿨고,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평화를 갈구했고, 가난의 절벽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콘텐츠에는 영적 깊이가 있어요. 선악의 명확한 구분, 인과응보에 대한 확신, 구원과 희망에 대한 갈망,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믿음. 이런 영적 메시지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스토리에는 세계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깃들어 있어요. 결국 K컬처의 성공 비밀은 치유의 힘이에요. 현대인들은 모두 상처받고 살아가요. 경쟁사회의 극한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단절과 고립, 물질만능주의의 허무함,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 한국 콘텐츠는 이런 상처받은 현대인들에게 너만 아픈 게 아니야 라는 위로, 이겨낼 수 있어 라는 희망, 사랑이 답이야 라는 치유, 포기하지 마라는 용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팠던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2024년 UCLA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K드라마 시청 후 우울감이 32%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한국 콘텐츠의 힘이에요. 한국에게는 세계와 더불어 사는 사명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큰 의미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나눠줄 때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아프리카의 태권도를 전파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의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중남미의 K뷰티를 전하고 있어요. 전 세계 K푸드를 알리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힘을 사용해서 다른 소외된 민족들을 포용하고 세계인과 더불어 사는데 헌신해야 해요. 이게 바로 한국이 받은 사명이에요. 한국인이라는 것, 그것은 5,000년간 상처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눈물이 세계의 웃음이 되고, 우리의 품이 세계의 치유가 되고, 우리의 한이 세계의 희망이 되고 있어요. 정약용이 200년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그 속에서 진짜 보석이 만들어진다. K컬처는 바로 그 보석이에요. 한국인의 상처가 만들어낸 세계인을 위한 선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선물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해요. 당신도 그 선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세상에 나눠줄 때입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순간은 언제였나요?